저리 가요. 냄새나게. 여자는 코를 틀어막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멋쩍게 웃으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늘 그랬듯이. 그로부터 2달 후, 같은 여자가 날카로운 칼날 앞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들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을 빼고 무시당하고 기피당하고 냄새난다고 손가락질 받던 그 아저씨가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잘못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뜻밖의 사람이 가장 용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빌라와 단독주택이 섞인 이 동네는 오래된 터줏대감들과 새로 이사온 젊은 가족들이 뒤섞여 사는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골목마다 작은 가게들이 있었고 아침이면 같은 얼굴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이 동네에는 유명한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최 여사. 본명은 최수님 53세. 동네에서 제일 큰 부동산을 운영하는 남편을 둔 덕에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웠고 그 여유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잘 차려입었고 목소리는 컸으며 자기 의견을 굽히는 법이 없었습니다. 동네 부녀회에서는 사실상 대장 노릇을 했고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서는 안건을 가장 먼저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솔직했고 그 솔직함이 가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은 오씨 아저씨. 본명은 오달수 61세. 직업은 동네 골목 안쪽에서 혼자 운영하는 소규모 두부 공장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콩을 불리고 5시에 기계를 돌리고 직접 만든 두부를 오래된 리어카에 싣고 동네 일대를 돌았습니다. 두부 장사는 그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냄새였습니다.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는 콩비지 냄새, 기계 돌아가는 증기 냄새, 오랜 시간 작업복의 벤스판 냄새. 오달수 씨 본인은 이미 익숙해서 맡지 못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특히 최 여사는 오달수 씨가 근처에 오면 반드시 표시를 냈습니다. 아니, 두부 장사는 배달 다 끝나고 씻고 다니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냄새야? 오달수 씨는 그때도 그냥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얼른 지나갈게요. 그는 늘 그렇게 물러섰습니다. 기분 나쁜 내색 없이 큰 소리 없이. 그게 오히려 최 여사의 눈에는 기가 없어 보이는 남자로 비쳤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오달수 씨의 이미지는 그랬습니다. 착하긴 한데 존재감 없고 냄새나고 어딘가 답답한 아저씨. 자동으로 시선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그해 여름의 끝자락 8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최 여사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양손에 묵직한 장바구니를 들고 자신의 차 흰색 SUV 앞에 섰습니다. 트렁크에 짐을 싣고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막 출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운전석 문이 갑자기 바깥에서 열렸습니다. 최 여사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 땀에 젖은 티셔츠. 그의 눈빛은 초점이 흐릿했지만 행동은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내려. 남자는 최 여사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최 여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반격했습니다. 장바구니에 남아있던 참외 한 개가 남자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최 여사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핸들을 꽉 잡고 버텼고 발로 남자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이거 나요? 뭐 하는 거야 당신이? 골목 안에서 잠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 2~3명이 멈춰 섰지만 선뜻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누군가는 그 자리를 슬금슬금 피했습니다. 힘에서 밀린 남자는 결국 최 여사를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최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는 순간 남자는 차에 올라타려 했습니다.
그때 최 여사가 다시 남자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남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방향을 바꿔 뛰었습니다. 남자가 달려간 곳은 바로 옆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통유리로 된 아담한 카페였는데 오후 시간이라 손님이 두어 명 있었습니다. 남자는 카페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놀라 소리를 지를 틈도 없이 남자는 카운터 위에 올려둔 도구들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빵에 잼을 바르는 용도로 쓰이는 끝이 뾰족한 스테인리스 나이프를 낚아챘습니다. 그는 다시 골목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최 여사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난 그녀는 주변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남자가 칼을 들고 돌아오는 것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 차 키 줘.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손에 든 것은 분명했습니다. 비록 잼 나이프였지만 날이 서 있었고 그걸 들고 위협하는 사람 앞에서 선뜻 달려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 여사는 그 순간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비명이었습니다. 누가 좀 도와줘요. 제발이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낡은 리어카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부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달수 씨였습니다. 630개입 오달수 씨의 등장. 오달수 씨는 상황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리어카를 세우고 두어 초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생각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어카에서 두부를 담는 데 쓰는 넓적하고 두꺼운 스테인리스 쟁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빠르게 하지만 뛰지는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남자의 등 뒤로 접근했습니다. 거기. 남자가 반응하려는 순간 오달수 씨는 쟁반으로 남자의 손목 안쪽을 강하게 쳤습니다. 칼을 든 손이었습니다. 충격에 나이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오달수 씨는 남자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완벽한 동작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남자는 바닥에 엎어진 채 발버둥쳤지만 오달수 씨는 놓지 않았습니다. 경찰 불러주세요. 빨리요.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명령이었지만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주변 사람 중 한 명이 정신을 차리고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여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콩비지 냄새가 배어있는 두부 장수 아저씨가 지금 자신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남자는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됐습니다. 형사가 오달수 씨에게 다가와 목격자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오달수 씨는 짧게 사실만 답했습니다. 과장도 없었고 자랑스러운 기색도 없었습니다. 형사가 떠나고 나서 오달수 씨는 최 여사 쪽을 돌아봤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최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울었는지 놀랐는지 아니면 창피했는지 아마 셋 다였을 겁니다. 됐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달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리어카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건 목격자들의 입을 통해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두부 장수 아저씨가 칼 든 남자를 맨손으로 제압했다고.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혼자 뛰어들었다고. 오달수 씨는 하루아침에 동네 영웅이 됐습니다. 두부 리어카가 골목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먼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평소에 잘 사지 않던 두부를 사겠다고 나서는 집도 생겼습니다. 오달수 씨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두부를 만들고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최 여사는 달랐습니다.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최 여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굴었습니다. 아니, 굴려고 했습니다. 오달수 씨를 마주쳐도 짧게 눈인사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것이 왠지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어느 아침 오달수 씨의 두부 공장 문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봉투였습니다. 안에는 삶은 달걀 6개와 식혜 1캔, 그리고 쪽지 하나. 쪽지에는 딱 한 줄이 쓰여 있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오달수 씨는 혼자 그 봉투를 보며 오래 웃었습니다. 그게 최 여사 방식에 고맙다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행동이 생겼습니다. 최 여사는 가끔 두부를 샀습니다. 예전엔 마트 두부를 샀는데 슬그머니 오달수 씨 두부로 바꿨습니다. 직접 사러 오지는 않고 지나가다 리어카 앞에 멈춰서서 두부 하나요라고 짧게 말하는 방식으로 오달수 씨는 그때마다 두부를 하나씩 더 얹어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어느 날 오달수 씨가 리어카를 끌다 빗속에서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두부 면모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혼자 끙끙대는 모습을 보던 최 여사가 우산을 쓴 채 다가와 리어카를 같이 밀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사모님. 됐으니까 밀어요, 빨리. 두 사람은 그렇게 좁은 골목에서 나란히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빗속에서 아무 말 없이. 그날 저녁 최 여사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씨 아저씨 두부 공장 요즘 힘들대요? 단골 좀 연결해 줄 수 있어요?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당신이 그 냄새 난다는 사람한테? 최 여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TV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습니다. 오달수 씨를 동네에서 보는 시선이 달라진 지 2달. 최 여사가 두부 봉지를 들고 집에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워진 지 2달. 작은 골목 안에서 작은 평화가 자리를 잡아가던 그때. 동네 단톡방에 누군가 뉴스 링크를 올렸습니다. 지난 8월 차량 탈취 및 흉기 위협 사건 피의자, 정신질환 이유로 기소 유예 처분. 최 여사는 그 기사를 3번 읽었습니다. 기소 유예. 훈방.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충혈된 눈, 칼날, 그 순간의 공포가 다시 선명하게 살아났습니다. 단톡방에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피해자가 있는데. 요즘 이런 게 너무 많아. 그 사모님 괜찮으신 거야? 최 여사는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오달수 씨의 두부 공장 셔터에 낙서가 생겼습니다. 빨간 스프레이로 크게 쓰인 글씨였습니다. 기억하고 있다. 1330 조용한 공포. 오달수 씨는 그 낙서를 아침에 발견했습니다. 물로 지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잠깐 생각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이번엔 최 여사의 차 앞 유리에 쪽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차 조심해. 최 여사는 쪽지를 들고 한참 섰다가 경찰서에 갔습니다. 형사는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라 당장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위협이 구체화되면 다시 연락달라고. 최 여사는 집에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무섭다는 말을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오달수 씨의 두부 공장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오달수 씨가 나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손에는 행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셔터에 낙서 생긴 거 알아요? 오달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웠어요. 그 사람이에요. 풀려났대요. 오달수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최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들어갔습니다. 좁고 낡은 공장 한켠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 2개. 인스턴트 커피.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오래된 전기 난로 앞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최 여사가 먼저 물었습니다. 무섭죠. 오달수 씨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무섭다고 안 살 수 없잖아요. 최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밤이었습니다. 오달수 씨는 새벽 2시에 두부 기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공장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 오달수 씨는 공장 문을 살짝 열어 골목을 내다봤습니다. 골목 저편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2달 전 그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이번엔 더 긴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는데 방향은 공장 쪽이 아니었습니다. 건너편 최 여사의 집 방향이었습니다. 오달수 씨는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지금 당장 보내주세요. 흉기 소지자입니다. 그리고 공장 안으로 다시 들어가 오래된 두부 틀 받침대, 묵직하고 긴 나무봉을 들었습니다. 경찰이 오기까지 최소 5분. 그 5분 안에 남자가 최 여사의 집배를 누르면 오달수 씨는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이봐요. 남자가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오달수 씨를 알아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또 당신이야.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이상했습니다. 눈의 초점이 흔들렸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비켜. 못 비켜요. 두 사람은 좁은 골목에서 마주 섰습니다. 남자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오달수 씨는 피하면서 나무봉으로 남자의 손을 쳤습니다. 2번, 3번. 손에서 흉기가 떨어졌습니다. 남자가 달려들었고 두 사람은 골목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오달수 씨의 무릎이 까졌습니다. 입술도 터졌습니다. 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광등 빛이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 사이를 벌렸습니다. 남자는 다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흉기 소지와 야간 침입, 그리고 반복적 위협. 현행범 체포였습니다. 오달수 씨는 골목 바닥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최 여사가 나왔습니다. 소란에 잠이 깼는지 잠옷 위에 카디건을 걸치고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골목을 보고 오달수 씨를 보고 잠시 굳었다가 뛰어왔습니다. 다쳤어요? 괜찮습니다. 입술이 터졌는데 뭐가 괜찮아요? 최 여사는 카디건 소매로 오달수 씨의 입가를 닦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구급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녀는 소독약을 묻힌 솜으로 오달수 씨의 상처를 닦았습니다. 오달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골목엔 경찰차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남자는 이번에는 구속됐습니다. 반복된 범행과 흉기 소지, 야간 주거 침입 시도, 정신과 치료와 병행한 구속 수사가 결정됐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았고 담당 형사가 직접 찾아와 경과를 알려줬습니다. 동네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오달수 씨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콩을 불리고 기계를 돌리고 두부를 만듭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리어카 바퀴를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최 여사가 남편을 통해 연결해준 식자재 납품업체 덕에 두부 공장 매출이 조금 올랐습니다. 최 여사는 여전히 동네 부녀회 대장입니다. 여전히 목소리가 크고 의견이 셉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가끔 오달수 씨 공장 문 앞에 간식 봉지를 슬쩍 두고 간다는 것입니다. 오달수 씨는 그 봉지를 볼 때마다 혼자 웃습니다. 어느 날 동네 꼬마가 오달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냄새 난다고 안 무서웠어요? 그 아줌마가? 오달수 씨는 잠깐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무시당하는 거랑 진짜 위험한 거랑은 달라. 무시당하는 건 그냥 속이 좀 쓰리지. 근데 위험한 건 옆에 있는 사람이 다칠 수 있잖아. 꼬마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달수 씨는 두부 한 모를 꼬마 손에 쥐어줬습니다. 집에 갖다 줘. 오늘 것 제일 잘 됐어. 며칠 후 최 여사가 오달수 씨 공장 앞을 지나다 멈췄습니다. 저기요. 오달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부 2모 주세요. 네, 잠깐만요. 두부를 포장하는 오달수 씨를 보며 최 여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고마웠어요. 오달수 씨는 두부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뭐요? 저도 사모님한테 많이 신세졌습니다. 최 여사는 두부를 받아들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한 발짝 만에 다시 돌아봤습니다. 냄새는 좀 어떻게 안 돼요? 샴푸 바꿔봐요. 알겠습니다. 최 여사가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오달수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또 혼자 웃었습니다. 뭐든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도 관계도 편견도. 하지만 가끔은 딱 한순간으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칼을 든 사람 앞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냄새난다고 무시받던 두부 장수 아저씨가 먼저 걸어 들어간 그 순간처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